너무 서둘렀습니다. 너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습니다. 다시 밤은 바퀴의 시간입니다. 이번엔 좀 더 신중합니다. 인간처럼 우리도 잡식성입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아무거나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말과 설탕은 바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인간의 어린아이들과 식성이 비슷합니다. 손톱이나 머리카락은 어쩔 수 없을 때나 먹습니다. 우리에 대한 가장 끔찍한 오해입니다. 우린 사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목이 말라 돌아다닙니다. 물만 있다면 무려 90일까지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평생의 반을 물만 먹고 버티는 셈이죠. 4개의 입술 수염은 인간의 혀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먹기 전 음식물을 찔러서 먹을 수 있는지 독은 없는지 검사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나 있는 큰 턱은 먹이를 베어 물거나 자르는 데 쓰입니다. 마치 치실처럼 더듬이나 다리를 다듬는 데 쓰는 억센 털이 나 있습니다. 단단한 키튼질의 아래턱은 음식물을 좌우로 씹어서 밀어넣지요. 입속에서 침과 섞인 음식물은 식도로 미끄러져 들어가 거대한 모이 주머니에 저장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먹이나 새로운 음식물이 들어갈 공간을 비우기 위해 도로 토해내기도 합니다. 토하기, 인간들이 가장 더러워하고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은 모두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기들이 남긴 것을 더럽다 하고 남긴 것을 치워주는 우리들까지 더럽다 합니다. 우린 인간들이 먹을 수 없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윗속에도 치아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12개의 치아가 다시 잘게 부서뜨려 줍니다. 각 소화기관을 거쳐 흡수되고 걸러진 음식물 찌꺼기들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노폐물들을 내보내기 전에 우린 비밀스런 작업을 첨가합니다. 페로몬. 배설물에 끼얹어진 페로몬은 강력한 유인제로서 모든 바퀴들을 불러 모읍니다. 저 조그만 환약 같은 배설물에서 최소 1년 이상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바퀴의 서식지엔 배설물과 페로몬이 가득 차 있습니다. (0.5초) 위험 경보가 울리자마자 다리가 반응하는 속도입니다. 바퀴의 겹누는 2,000개의 렌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렌즈에 비친 상을 조합하여 보기 때문에 천적을 피하는 데 적합하죠. 혼눈은 빛과 명암만을 구별합니다.
재빨리 어두운 곳으로 숨는데 요긴하게 쓰입니다. 바퀴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자외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감각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더듬이는 소리나 물건의 움직임을 공기의 흐름으로 감지하며 온도와 습도,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바퀴는 공기뿐 아니라 바닥의 진동에 더 예민합니다. 10m 밖에서 인간의 발자국 진동을 감지해냅니다. 6개의 다리에 난 가시털은 하나하나 예민한 감각기입니다.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0.5초 내에 다리가 움직입니다. 다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중추신경계가 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반사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6개의 다리, 6개의 뇌. 우리는 진정한 야수입니다. 어머, 이거 바퀴벌레 아니야? 이리 어째? 우리는 뒤쪽에도 더듬이가 있습니다. 빽빽한 감각모들이 인간의 콧바람까지 감지해냅니다. 거대한 신경섬유는 신호를 뇌로 전달할 수 있으며 0.045초 이내에 다리 움직임으로 옮겨집니다. 눈 깜짝보다 더 빠른 속도죠. 우리는 초당 1.5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자기 몸 길이의 50배를 갈 수가 있죠. 상대적인 속도로 볼 때 지상에서 가장 빠른 치타의 3배 속도이고 인간으로 치면 100m를 1초 만에 달리는 셈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선 누구나 절박해집니다. 감춰져 있던 본능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바퀴가 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의 도평이나 추락 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거나 아예 퇴화된 바퀴도 많죠. 착지하기 전 날개를 펴서 속도를 늦추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한 걸로 오해합니다. 사실 우리의 도피 행동은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닙니다. 진짜 적의 위협인지 도망치는 게 더 위험하진 않은지 많은 정보와 판단이 필요하죠. 자연은 거대합니다. 넓은 하늘엔 경계가 없고 깊은 땅엔 끝이 없습니다. 모든 바퀴는 야생입니다. 4천여 종의 바퀴 중 온전히 인간과 함께 사는 건 서너 종뿐입니다. 그 서너 종이 인간이 아는 바퀴의 전부입니다. 3억 5천만 년 전 바퀴가 지구에 존재한 이래 이렇게까지 다른 종에게 미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자연은 거대한 그물입니다. 경계도 끝도 없는 그물.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거미, 모든 곤충이 두려워하는 포식자입니다. 바퀴도 예외가 아니죠.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거미는 80% 이상의 먹이를 바퀴에 의존합니다. 마치 도마뱀의 꼬리처럼 바퀴는 다리를 끊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단 잡힌 만큼만 끊어내죠. 잘라낸 다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다리마디 한 개를 버려 몸을 살리는 바퀴. 바퀴의 경제 법칙입니다. 거미의 법칙은 더 계산적입니다. 강한 독액으로 사냥감을 마비시키는 거미는 사냥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규모의 법칙도 있습니다. 너무 작아 거미줄에도 걸리지 않는 그물등 개미떼. 하나하나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전체를 이루면 대적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절지동물 가운데 개미와 거미는 바퀴의 가장 큰 천적. 작지만 치명적인 무기를 보유한 이들 앞에서 바퀴는 덩치 큰 먹잇감일 뿐입니다. 다시 인간의 시간입니다. 동거에는 조심스런 경계가 필요합니다.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 우리에게 적대적이며 끊임없이 불어나고 있는 존재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 질서와 통제의 힘을 따르고 그 속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에 살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낯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만나는 곳.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인간들은 우리가 벽 속에서 우글거리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4분의 1, 6시간 정도만 움직이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몸 청소를 하면서 보냅니다. 더듬이 하나, 다리 털끝 하나하나에 우리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살았다. 눈에 띄는 건 곧 죽음을 뜻합니다. 한 마리의 죽음이 아니라 무리 전체의 죽음입니다. 더 안전한 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틈. 세상의 모든 바퀴는 틈을 사랑합니다. 온몸이 눌리는 압력의 쾌감. 아주 오래전 거대 포식자들을 피해 돌이나 낙엽 틈으로 숨은 바퀴의 조상들은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반복된 느낌은 습성이 되고 본능이 되고 마침내 몸까지 납작하게 변형시켰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냄새, 익숙한 직감. 인간과 함께 사는 건 바퀴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계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경계 너머로 바퀴들이 내몰립니다. 아, 이씨, 여기 바쁘니까 배달 좀 갔다 와. 예. 야, 지금 내가 배달까지 나가야 되냐? 안 돼, 안 돼. 지금은 안 돼. 월급은 더 올려주겠지. (46억 년) 지구의 역사를 하루로 본다면 인간은 밤 11시 58분 43초에 태어났습니다. 저 화려한 인간의 도시도 찰나의 불꽃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